FOMC 성명서 핵심 내용이 보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긴축을 강화할 추가 조치가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잖아요. 그죠?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명서에 이게 들어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에도 이런 표현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표현이 삭제되고 나서 1년간 금리 동결을 했고 2018년도에도 1년 반 동안 금리 동결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도 이 문구가 계속 나오다가 이 문구가 계속 있을 때는 계속 금리 상승을 했고요. 인상을 했고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2006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똑같이 1년 동안 금리를 인상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 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파월 의장이 또 이렇게 해서 금리 동결 결정 아니다. 다만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멘트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약화돼야지만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 어제도 뭐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나 이게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야지만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가 빠른 둔화가 안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뭐 쭉 떨어졌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안 돼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약적인 정책이 타당하면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통화정책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걸 또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둔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공감대가 있으니까. 어제도 그 성명서 보니까 전체 의원들 전체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안 꺾일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리는 추가 인상을 못 하더라도 인하는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보세요. 12월 달에 금리 그러니까 42에서 45공이니까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시장은 지금 자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못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못 박아 두는데, 그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하고 페드하고 지금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통화정책에서 경기 쪽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비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 뭐 빼들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은 계속 옛날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완만한 경기 침체다. 왜? 고용이 좋잖아. 서비스가 좋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보지 않았느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회복력이 높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꿈쩍도 안 한다. 다 지방은행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은행 위기를 거친 이후에 은행이 더 대출을 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제 대출을 더 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이제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이 잠깐 의견을 지금 실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빠졌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 문구가 빠지면 대부분 다 동결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은 그만, 끝.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작 패드워치는 금리 인하를 2번, 3번 정도 하는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과연 시장이 패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큰 위기가 하고 나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파월 의장의 이 FOMC 성명서에 이게 빠지면 보통은 2006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금리가 동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됐을 때의 이후의 그런 어떤 사이클을 보면 총 5번 있었는데요. 이게 95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9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 2000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달입니다. 메이, 마치, 페브리, 이게 달입니다. 준. 그러니까 6년도에 한 번 있었고 18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3개월 이후에 주가를 보면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다가 요때가 뭐냐면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다가 인상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의 추이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보통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1년 뒤에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빼고 이때는 이제 그거였잖아요. 그게 닷컴 버블 때였고 있죠. 그때만 마이너스 12.35 떨어졌는데 그때도 3개월 뒤까지는 주가 잘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 자료를 이제 이제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감론을박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떻게 감론을박이 생긴가 하면 봐라 이 자료는 1995년도부터 시작했다. 97년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나왔던 자료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전제가 다르다. 뭐냐면 그이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잖아. 는 시기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시기다. 에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과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지 않느냐.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월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내놓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데이터를 믿지 않아야 되느냐, 이 게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ADP 민간 고용인데요. 이 봐라, 지금은 어제 ADP 민간 고용에서 예상치보다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증가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그렇다. 제조업 줄어들고 있고, 이게 금융업이나 이게 고소득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전부 다 이제 레저라든지 숙박업, 그러니까 소비업종, 서비스업종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투잡일 때도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그리고 쓰리잡일 때도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잘린 애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형태들이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거죠. 근데 잡히기에는 이게 고용이 늘었다고 이거 옛날부터 올해 계속 고용 지표 올라갈 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감소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경기와 관련해서. 근데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다. 특히나
기존의 직장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폭은 크지 않는데 이직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여기서 잘려서 이직을 해서 레저나 하스피탈리티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직을 했던 섹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지난번에 받던 임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서 임금을 받고 이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꺾여버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명분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랬거든요. 이게 파월 의장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 빠른 둔화가 안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임금 상승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재밌는 지표는 하나 나왔는데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세션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웬만하면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경기 침체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고용 지표 좋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10번 연속 올리면서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었죠. 이것도 많은, 이거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금리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상방이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인데 예상치보다 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어,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헤비한 경기 침체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직 고용 지표 좋고 아까 서비스 지표죠. 괜찮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DP도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고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거를 보면서 제가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린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엇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시장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엇갈린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올해 들어서요. 그 FOMC 회의 이후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러분들 FOMC 회의 이 결과 이후 미국 시장의 주가를 보면 항상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크게 빠져버렸고요. 그러니까 항상 당일날 추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날 추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